내 아픈 발에 관해서 운문을 적은 것인데 잠깐 기다려 보세요. 뭐라고 했더라. 예쁜 이 발이 살짝 병이 들어 앓고 계시네. 뭐 이런 것인데 나는 도무지 시를 외울 줄 몰라요. 저기 두어뒀으니 이따 보여드리겠어요. 정말 기분이 황홀해지는 시예요. 그것도 발에 관한 것뿐만이 아니라 아름다운 사상이 깃들어 있고 그 속에 훌륭한 교훈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만 잊어버렸네요. 한마디로 말해서 참으로 사진첩에라도 꽂아두고 싶어지는 시였어요. 물론 대단히 고맙다고 인사를 했죠. 그래서 그 사람도 아주 기분이 우쭐해지는 것 같았는데 내가 감사히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호련히 빼르호찐 씨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자 락기찐의 안색이 갑자기 어두워지더군요. 나는 빼르호찐 씨가 뭔가 그 사람에게 방해가 됐다는 것을 곧 눈치챘죠. 왜냐하면 락기찐은 시를 다 읽고 난 뒤 필경 나한테 무슨 말을 할 생각이었던 거예요. 나는 벌써 그것을 눈치챘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빼르호찐이 들어왔잖겠어요. 나는 곧 그 시를 보여주었지요. 하지만 누가 지었다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지금도 시치미를 딱 대고 누가 작자인지 그때는 깨닫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지만 실은 그때 즉각 눈치챈 것이 틀림없어요. 그럼요. 틀림없고 말고요. 그 사람은 일부러 모르는 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빼르호찌는 곧 깔깔대고 웃으면서 비평을 하기 시작했어요. 엉터리 같은 시다. 아마 신학생이나 누가 썼나 보지 하고 말이에요. 그것은 정말 형편없이 가혹한 비판이었답니다. 그러자 당신 친구는 웃어버리고 말면 그만일 것을 마치 미친 사람처럼 되어버리더란 말이에요. 나는 그때 두 사람이 격투라도 시작하지 않나 하고 겁이 다 납디다. 락기찌는 대뜸 그건 내가 쓴 거요 하고 말하더군요. 내가 장난삼아 쓴 거란 말이요. 물론 나는 시를 쓴다는 것을 부질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나 내 시는 이래 봬도 꽤 훌륭한 시란 말이요. 부시끼니 여자의 발에 관한 시를 썼다고 해서 세상에선 기념비를 세운다고 법석들이지만 내 시는 이래도 사상적 경향이 분명한 거요. 그러나 당신 같은 농노제 지지자들에게서는 휴머니즘 같은 것을 전혀 찾아볼 수 없어. 현대의 문화적 감정을 조금도 느끼지 못하거든. 당신은 시대에 뒤떨어진 인간이야. 뇌물을 받아먹는 관리란 말이야. 이런 식이었답니다. 그래서 나도 큰 소리를 지르며 두 사람을 말렸죠. 하지만 빼르호찌는 아시다시피 침착한 사람이라 갑자기 천연덕스러운 고상한 태도가 되더니 조롱하듯이 상대편을 바라보며 듣고 있다가 끝에 가서는 이렇게 사과를 합디다. 나는 당신 작품인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만일 알았더라면 그런 소리를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만일 알았더라면 크게 칭찬을 해드렸겠지요. 시인이란 누구나 다 그와 같이 화를 잘 내니까요. 매우 천연덕스럽고 고상한 태도로 이렇게 사과를 했는데 실은 조롱을 한 거예요. 그건 모두 조롱해서 한 말이라고 빼르호찐도 나중에 말했지만 나는 그때 그 사람이 정말로 사과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나는 곧 지금 당신 앞에서 이렇게 하고 있듯이 그때 가만히 누워서 락기찐이 내 집에서 내 손님에게 욕설을 퍼부었으니
쫓아내 버린다면 그건 훌륭한 행위일까 아닐까 하고 생각했었죠. 이렇게 옆으로 누워서 눈을 감고 훌륭한 일이냐 훌륭한 일이 아니냐 하고 곰곰이 생각해 보았지만 암만 해도 갈피를 잡을 수가 없었어요. 한참 이 생각 저 생각 골머리를 썩이다가 호통을 쳐줄까 말까 생각하다 보니 그만 가슴이 두근거리지 않겠어요. 하나의 소리는 호통을 치라고 하고 또 하나의 소리는 호통을 치면 안 된다고 하지 않겠어요. 그러다가 마침내 또 하나의 소리가 들리자마자 나는 느닷없이 고함을 지르고는 그대로 까무러지고 말았습니다. 물론 큰 소동이 일어났죠. 벼랑간 내가 일어서서 당신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은 가슴이 쓰라리지만 이젠 우리 집에 안 와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라끼찐에게 말했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을 쫓아낸 거예요. 알료샤, 내가 생각해도 정말 바보 같은 짓을 했어요. 실은 조금도 그 사람에게 화를 내고 있지 않았으니까요. 그저 벼랑간, 이 불쑥 벼랑간이라는 것이 중요한 점이지만 그렇게 하는 편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장면은 아주 자연스러웠어요. 왜냐하면 나는 몹시 울었거든요. 그 후 며칠이나 울었죠. 그러다가 어느 날 식사를 마친 후에 곧 깨끗이 잊고 말았어요. 벌써 그 사람이 안 오게 되고부터 2주일이 지났는데 이제 정말 그 사람은 안 올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건 바로 어제 일이죠. 그런데 바로 어제 저녁에 갑자기 이 슬루히지가 배달되지 않았겠어요. 난 읽어보고 깜짝 놀랐어요. 달리 누가 그런 걸 썼겠어요. 그 사람이 쓴 것이 틀림없어요. 그날 집에 가자마자 바로 그걸 써서 투고한 것이 신문에 난 거예요. 이건 2주일 전의 일입니다. 그런데 알료샤, 내가 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죠? 해야 할 중요한 이야기는 아직 한마디도 하지 않고 왜 그런지 저절로 이런 말이 입 밖에 나오는군요. 저는 오늘 시간 안에 형님한테 가야 합니다. 알료샤는 우물쭈물 말을 꺼냈다. 아참, 그 말에 지금 모든 것이 생각났어요. 그런데 알료샤, 정신착란이란 대체 무슨 뜻이죠? 뭡니까? 정신착란이라니. 알료샤는 은근히 놀라면서 되물었다. 법정 용어인 정신착란 말이에요. 어떤 일이라도 용서되는 정신착란 말입니다. 이걸 일으켰던 게 판명되면 무슨 일을 하더라도 용서가 된다는 거예요. 대체 그게 무슨 뜻입니까? 다름이 아니라 그 까짜가 말이에요. 참으로 그 사람은 귀여운 아가씨예요. 다만 그 아가씨가 누구를 사랑하고 있는 건지 암만 해도 모르겠네요. 요 며칠 전에도 찾아왔었는데 도저히 물어볼 수가 없더군요. 게다가 그 사람 요즘엔 나한텐 퍽 서먹서먹해져서 다만 내 용태를 물어볼 뿐이지 다른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는걸요. 더욱이 그 말하는 투가 하도 냉랭해서 에라 모르겠다, 마음대로 해라 하는 기분이 들 정도였답니다. 참 정신착란 이야기를 하다 말았군요. 그 의사가 온 건 아시겠지요. 미치광이를 감정할 수 있는 의사가 온 걸 말이에요. 하기야 당신이 모를 까닭이 없지. 당신이 부르셨으니까. 아니 당신이 아니지. 까짜야. 모든 것이 까짜군요. 이봐요. 가령 여기 제정신을 가진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 사람이 벼랑간 정신착란을 일으킨 거예요.
의식도 똑똑하고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나 하는 것도 잘 알고 있는데 그래도 역시 정신착란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미트리 씨도 역시 정신착란을 일으킨 것이 분명해요. 새로운 재판이 열리고부터 처음으로 이 정신착란이란 게 알려지게 된 거랍니다. 이것은 새로운 재판 제도의 혜택이에요. 그 의사는 그날 밤의 일을 나한테 묻더군요. 그 금광에 관한 얘기 말이에요. 그 사람은 그때 어떤 상태였더냐고 말이지요. 물론 그때 그이가 정신착란을 일으켰던 게 분명해요. 들어오자마자 돈이야, 돈 3천 루블리야, 3천 루블리 빌려줘 하고 떠들어대더니 벼랑간 뛰쳐나가서 죽인걸요. 죽이고 싶지 않다, 죽이고 싶지 않아 하고 말하면서도 느닷없이 죽이고 만 거예요. 말하자면 이렇게 죽이지 않겠다고 생각하면서 어쩌다 죽이고 말았다는 점에서 그 사람은 용서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형님이 죽인 건 아니잖아요. 알료샤는 약간 날카로운 의조로 가로막았다. 그는 차츰 불안과 초조가 고조되고 있었다. 그건 나도 알아요. 죽인 것은 그리고리 영감이에요. 뭐 그리고리가 하고 알료샤는 소리쳤다.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에요. 그리고리 영감이란 말이에요. 드미트리에게 두들겨 맞고 가만히 그대로 쓰러져 있었는데 그러다가 일어나서는 문이 열려 있는 걸 보고 안으로 들어가 표도로님을 죽인 거예요. 아니 왜 죽입니까? 왜 죽였을까요? 말하자면 정신착란을 일으킨 거죠. 드미트리에게 머리를 얻어맞고 다시 정신이 들었을 때는 이미 정신착란을 일으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고는 들어가서 죽인 거예요. 그 영감은 자기가 죽이지 않았다고 우기지만 그건 아마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하지만 만약에 드미트리가 죽였다고 한다면 오히려 그 편이 더 좋아요. 훨씬 더 좋아요. 사실은 역시 드미트리가 죽인 것이 틀림없어요. 그 편이 훨씬 좋아요. 그야 물론 나도 자식이 부모를 죽인 것을 좋다고 하는 말은 아니에요. 나라고 그런 일을 칭찬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자식은 부모를 소중히 해야 하죠. 하지만 역시 그 사람인 편이 낫다고 생각해요. 그 까닭은 만일 그렇다면 당신도 슬퍼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 사람은 의식을 잃고 아니 의식은 있어도 자기가 무엇을 하는가 분간을 못하고 죽였다 하고 말할 수 있을 테니까요. 아마 틀림없이 그 사람은 용서받을 거예요. 그 편이 인도적인걸요. 그러고는 사람들에게 새 재판 제도의 혜택을 알려주는 거예요. 나는 조금도 모르고 있었지만 사람들 말을 들어보니까 그건 벌써 옛날부터 그랬다면서요. 나는 어제 그 얘기를 듣고 참으로 얼마나 놀랐던지 당장 당신한테 사람을 보내야겠다고 생각했다니까요. 만일 그 사람이 용서된다면 그 사람을 법정에서 바로 집으로 불러서 만찬회에 초대하겠어요. 아는 사람들을 불러서 모두 함께 새 재판 제도를 위해 건배할 생각이에요. 난 그 사람을 위험하다고는 생각지 않아요. 게다가 아주 많은 손님들을 부를 테니까 그 사람이 혹 무슨 짓을 하더라도 언제라도 당장 끌어낼 수 있을 게 아니겠어요. 그 사람은 그 후에 어디 다른 도시의 치안 판사가 되면 좋겠어요. 스스로 불행을 당한 자는 누구보다도 잘 남의 옳고 그름을 살필 테니까. 하지만 대체 지금 세상에 정신착란에 걸리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